아유, 전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신선배 박사님은 제 형제입니다. 동기고 형제입니다. 제가 뭐 공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공학적으로 얘기한 건 다 신 박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정책, 전략, 뭐 사상 이런 쪽도 제가 많이 전수를 보내드렸고요. 참 그런 신 박사님 오늘 오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축하의 말씀 또 나중에 듣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세 단어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무장, 전술핵, 삼축체제. 이게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일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연관 짓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핵무장 얘기입니다. 사실 제도권 안에서는 핵무장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핵무장 하겠다, 무슨 장관이 핵무장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다. 왜 어려우냐 하면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결심하고 그 길로 공개적으로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잃어버려야 할 게 너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서방 세계와 단절이 되고 한미 동맹은 아마 뿌리채 흔들릴 겁니다. 미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핵 확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핵무장 목소리가 제도권으로부터 나오긴 참 어렵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제도권, 바깥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핵무장 주장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외교력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핵무장을 어떻게 강화해 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연결될 수 있고, 전술핵 재반입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각가지 외교적 지렛대가 거기에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비제도권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핵무장론을 외쳐야 할 때다. 이 제도권과 비제도권 간의 이 조화를 누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 지도자의 지혜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정치 지도자가 되신 분들은 이런 쪽에는 머리를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전문가들만 답답해서 폴짝폴짝 뛰다가 마는 게 바로 이런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술핵 얘기인데요. 전술핵 재반입은 한미동맹에 근거하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잘 말씀하셨죠. 국제사회에 지탄받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미국 전술핵, 미국의 군사자산인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고 그 미국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냉전이 끝난 지 오래되는 유럽에 지금도 약 500개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지금도 유럽에 영국, 벨기에 이런 6개, 6개, 2개 약 480개 전술핵 무기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미국 핵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상징성입니다. 이 서부 유럽은 미국이 확실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술핵 재반입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실 문제에 가서는요, 참 이것도 난감이 많다. 1991년에 부시와 고르바초프, 아버지 부시입니다, 합의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과 소련의, 러시아의 전술핵을 본국으로 철수한다는 데 합의를 했죠. 바로 그 합의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전술핵도 나간 겁니다. 그럼 유럽에 있는 전술핵은 뭐냐? 유럽에 있는 전술핵은 항공기가 사용하는 전술핵입니다. 항공기 사용용은 제외가 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술핵을 철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만 예외로 다시 전술핵을 재반입한다는 것이 지금 오바마 정부가 펼치고 있는 핵 없는 세상 정책과는 크게 상충되기 때문에 현실성은 대단히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외교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전술핵 재반입 문제를 논의한다, 검토한다
이런 단계가 되면 당장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수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수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를 중국 너희들이 나서서 좀 말려달라. 왜 안 말려주느냐. 이렇게 방치하면 결국 일본도 핵무장하고 한국도 핵무장하고 이 중국 너희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귀가 딸도록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저만 해도 한중 전략 대화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잘 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척도 하지 않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아무리 저쪽도 핵무장 미국이 안 시킨다는 건 너무너무 중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전술핵 재반입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중국이 눈을 깜짝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다가 보면 다시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가 들어오게 되고 이거는 중국의 환경의 안보 환경에 대단히 나쁜 것이다. 자기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것이죠. 사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대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 전술핵 재반입 논의.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권, 비제도권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해도 무방하고 대통령이 얘기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핵무장하고 전술핵하고 차이점을 아마 제가 잘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삼축체제. 역시 이제 우리 신 박사님이시니까 제가 삼축체제라고 하는 단어, 이 얘기를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이 얘기를 쓰는지를 다 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삼축체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 1년 동안 대통령명을 받아서 국방개혁 그 밑그림을 그릴 때 저희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토탈 70건이 넘는 개혁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제안 중에서 제가 조금 자화자찬을 하자면 거의 절반은 제가 주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끼리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이게 절반은 사실은 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언론 불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는 국방개혁안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순간 시기가 오면 제가 책을 쓸 겁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 소상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개혁안을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실어서 신명을 바치다시피 건의한 것이 삼축체제입니다. 삼축체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우리도 수천 기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공중과 지상과 수중에 배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미사일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뭐 짧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죠. 사정거리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스커드 10급 이상만 한 11,000개 정도 대한민국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취약성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모든 부분을 다 때릴 수 있는,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북한 영토 전체를 취약하게 붙들고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뭐 비행기도 있고 하지만요, 비행기는 또 다른 얘기죠. 비행기는 북한도 북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스위치만 누르면 우리도 너희들을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미사일 건물망을 대한민국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 뭐 짧은 것들, 신문에 나는 것들, AT 킴슨이 뭐니 한 것들 다 200km, 뭐 길이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북한은 대한민국 전역을 볼모로 삼고 있는데 남한은 북한을 볼모로 삼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북한이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좀 제가 전략적으로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취약성의 공유. 취약성의 공유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북한을 놀이할 수 없다. 예? 이걸 뮤추얼 벌레너비더티, 이 전략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상호 간의 취약성을 공유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가져가기 위해서 삼축체제를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 배경에는요, 바로 핵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알파죠. 예, 북한이 이런 핵을 가지고 막대한 비대칭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서 그나마 한 목소리 나는 거 아닙니다. 북한 핵은 뭐 통일되면 우리 거니까 괜찮다. 나중 되면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북한이 핵을 가져든 말든 그냥 막 퍼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적지 않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안팎 곱사등입니다. 안팎 곱사등. 북한 핵을 육자회담을 끌어내서 북한을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외교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을 만류할 수 있는 뭐 무슨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미국 전술핵을 마음대로 가져오라 말라 우리가 마음대로 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대한민국 만나면 너희들하고는 상대 안 해. 미국하고만 얘기해. 핵 얘기는 나만 하고 얘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꼴이 뭡니까? 북한이 핵에 만날 협박당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풀릴 수도 없어. 물리적으로 대항할 수도 없어. 동맹국의 힘을 빌릴 수도 없어. 중국을 움직일 수도 없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삼축체제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당장 핵무장 하지 못하고 당장 전술핵 재반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북한을 볼모로 만들 수 있는 작전은 삼축체제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삼축체제는 핵무기를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요. 컨벤셔널 재래무기의 첨단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서 공중과 지상과 수중에 배치하자는 겁니다. 이 삼축체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동맹국 사이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자기 돈을 써서 자기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정책에도 사실 포함하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축체제를 정말 작심을 하고 제안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 배경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가 이 얘기를 목이 닿도록 얘기를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 내부에는 육군 해군 공군 간의 밥그릇 싸움이 있습니다. 그 본인들은 다 부인하지만 민간인 시각, 저희가 본 시각에서는 심각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북한이 연평도 천안함 같은 사태를 저지르는 것을 우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도발 다시 못하게 우선 막아야 됩니다. 우선. 그러면 나중에 뭐 뒤처리는 어떻게 해요? 우선 도발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싫은데, 그럼 이렇게 우리 예산이 1,000억이 있습니다. 이 1,000억 가지고 뭐부터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공군한테 물으면 비행기부터 사자버리고, 육군한테 물으면 탱크부터 사자버리고, 또 해군한테 물으면 배부터 사자버립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국민이 정확하게 해요. 다 필요한 우리 군사력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돈을 어디다부터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 판단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삼축체제입니다. 당연히 삼축체제가 구축이 되려면 비행기가 빨리 오죠. 스텔스함 전투기가 빨리 들어야 돼요. 수중전력 잠수함 같은 것이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육군의 경우에는 유도탄 살인부 같은 것이 빨리 왕성하게 키워져야 돼요. 이제 이런 논리들이 뒤따르면서 제가 제안한 삼축체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시려면 국방개혁을 제대로 알고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한테 칼자루를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공부해서 자기들이 좀 하든지요.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통령이 이런 논리를 다 아시면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그러나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그래서 정말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을 초월한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칼자루를 줘야 합니다. 칼자루를 주지 않으려면 지도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사실 제 가슴 속에 육군, 해군, 공군이 어디 있습니까? 제 가슴 속에서는 대한민국 빨리 제대로 지키자, 주어진 돈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지키느냐, 그 생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이런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삼축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반입론과 삼축체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생각했던 일단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의 의견이, 그럼